여러분, 조이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라는 책으로 만나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옛날하고도 까마득한 옛날, 깊은 산속에 몸집이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 눈에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호랑이였지. 어흥, 어흥! 쩌렁쩌렁한 호랑이 울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지면 산 짐승들은 후다닥 콧무리를 뺏고 사람들은 허둥지둥 주랭랑을 쳤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호랑이를 피해 다니니 호랑이는 먹이를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대. 배가 고픈 호랑이는 더욱더 사납게 으르렁대며 산속을 누비고 다녔단다. 그러던 어느 날 산길에 웬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 소금 사려! 소금! 짭조름하고 맛있는 귀한 소금요! 산 넘고 강 건너 먼 마을에 사는 소금 장수가 소금을 팔러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던 거야. 배가 고파서 축 늘어져 있던 호랑이의 두 눈이 순간 번뜩였지. 어흥! 이건 사람 목소리잖아?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됐군. 호랑이는 소금 장수가 있는 곳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단다. 소금 바구니를 지게 진 소금 장수는 어깨를 들썩들썩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고갯길을 지나고 있었어. 소금 장수가 숲풀 사이에 숨은 호랑이 옆을 막 지날 때였어. 호랑이는 잽싸게 길을 가로막고 묵직한 앞발을 번쩍 들었지. 어휴! 어이구! 호랑이다! 소금 장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들오들 떨었지.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구나. 내 밥이 되어주어야겠다. 호랑이는 날이 선 발톱을 잔뜩 세우고는 소금 장수를 에워쌌어.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이 소금을 다 드리겠습니다. 소금? 짜릿한 소금을 어디에 쓰라는 거냐? 소금은 필요 없다. 호랑이는 콧방귀를 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세상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귀한 재료입니다. 이 소금을 모두 드릴 테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소금 장수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 하지만 배고픈 호랑이에게는 어림없는 소리지. 시끄럽다. 잠자코 내 먹잇감이나 되어라. 그러더니 입을 쫙 벌리고는 소금 장수를 통째로 꿀꺽 삼켜버리지 뭐야.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고갯길을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어. 그런데 저 언덕 너머로 사람 목소리가 또 들리는 게 아니겠어? 기름 사려, 기름. 어두운 밤 환하게 밝혀주는 신통방통 기름 사시오, 기름. 김장수는 산이 떠나갈 정도로 목청껏 소리쳤지. 호랑이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야. 이게 웬 떡이야? 먹음직한 먹이가 두식이나 제발로 찾아오다니. 호랑이는 기름장수가 고갯길을 넘어 가까이 올 때까지 숯불에 숨어 기다렸어. 벌써 군침이 도네. 먹이야. 어서 이리로 오렴. 호랑이는 기름장수가 눈치챌까봐 납작 엎드려 있었지. 기름장수가 호랑이 옆을 막 지나려는 찰나였어. 날쌔게 뛰어나온 호랑이가 뾰족한 이빨을 드러냈지. 어흥! 애국물이다. 호랑이다. 기름장수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온몸을 후두르르 떨었지. 안 그래도 배가 덜 찼는데 잘 됐구나. 오늘 내 점심이 되어줘야겠다. 호랑이님,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이 기름을 다 드리겠습니다. 기름장수는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고 또 애원했어. 기름? 내게 기름은 필요가 없다. 기름은 어둠도 밝혀주고 겨울 내내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해주는 매우 비싼 물건입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기름장수의 말을 들어줄 리가 있겠어? 시끄럽다. 기름이고 뭐고 지금 당장 내 배나 채워야겠다. 이번에도 호랑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름장수를 한 입에 삼켜버리는 거야. 호랑이에게 먹힌 기름장수는 호랑이 뱃속으로 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어.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기름장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하지만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한쪽 구석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렴풋이 보였어. 어이구, 사람인 것 같은데? 기름장수는 물컹물컹한 호랑이 뱃속을 걸어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 그 사람은 호랑이에게 먼저 잡아먹힌 소금장수였지. 이보쇼, 이보쇼, 정신 좀 차려보쇼. 기름장수는 소금장수를 흔들어 깨웠어. 아이고, 귀신이요, 사람이요. 내가 주고 저승이 온 것이오. 정신을 차린 소금장수가 기름장수를 보고는 깜짝 놀라 물었어. 나는 기름을 파는 장수라오. 호랑이가 나를 삼켜서 뱃속에 들어오게 되었다오. 이런 곳에서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반갑구려. 나는 소금을 파는 장수라오. 나 역시 조금 전에 호랑이에게 잡혀먹었답니다. 두 사람은 살아남은 것이 기뻐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어. 하지만 살았다는 기쁨도 잠시 두 사람은 이내 풀이 죽었지. 호랑이 뱃속에서 나갈 일이 막막했거든. 에휴, 호랑이 뱃속에서 갇혀서 꼼짝없이 죽어야 하다니. 어두컴컴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니 어디가 어딘지 알 수도 없고. 소금장수가 한숨을 푹 쉬며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 걱정 마쇼.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았어? 기름장수는 요리조리 머리를 굴렸어. 옳지. 등잔에 기름을 부어 불을 밝히면 되겠군. 기름장수는 서둘러 등잔에 불을 켰어. 불을 밝히자 호랑이 뱃속이 환해졌지. 그러나 이곳을 어떻게 빠져나간다? 소금장수의 말에 기름장수가 앞장서며 말했어. 등잔불이 있으니 어디 한번 나가는 길을 찾아봅시다. 두 사람은 호랑이 뱃속을 드리번드리번거리며 나갈 곳을 찾았어. 하지만 구불텅 구분 뱃속을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눈곱만한 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달랑 불빛 하나로 나가는 길을 찾으려니 눈이 아파서 더 이상 못 가겠어. 가던 길을 멈추고 기름장수가 주저앉아 버렸어. 소금장수도 꼬르륵 대는 배를 움켜쥐며 말했지. 그러게나 말이오. 하루 종일 쫄쫄 굶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구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먹을 거라도 찾아봅시다. 기름장수가 쑥 들어간 배를 쓱쓱 만지며 말했어. 그 말을 들은 소금장수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웃는 거야. 옳거니 좋은 생각이 있어이다. 기름장수 양반, 우리가 있는 것이 어디요? 몰라서 묻는 게요. 호랑이 뱃속 아니요. 기름장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 그러자 소금장수가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어. 호랑이 뱃속이니 사방천지가 고기 덩어리 아니오. 기름장수는 손뼉을 쫙 치며 맞장구를 쳤어. 아이쿠,
내 눈앞에 고기를 두고 몰라보았어. 두 사람은 물컹물컹한 호랑이 뱃속을 만지작거리며 껄껄댔단다. 그런데 이 고기 덩어리를 어떻게 떼어 먹었지요? 기름장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 내게 칼이 있어. 소금장수는 바구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작은 칼을 꺼냈지. 두 사람이 호랑이 뱃속에 살점을 잘라내어 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웠어. 참, 이왕 먹는 거 소금도 뿌려서 먹읍시다. 맛이 기차게 좋을게요. 소금 장수는 바구니에 담긴 소금을 한 움큼 짚더니 고기 위에 솔솔 뿌렸지. 냄새 한번 죽이는구려. 기름 장수가 콧구멍을 벌름벌름하며 냄새를 맡았어. 다 익은 것이니 어디 한번 먹어봅시다. 두 사람은 잘 구워진 고기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뭐를 마셔. 여러 짐승의 고기를 먹어봤지만 호랑이 고기 맛이 그중 일품이구려.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뱃속에서 한참 고기를 구워 먹고 있을 때였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호랑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지. 아이고 배야, 아까 먹잇감이 체나. 호랑이는 누워도 보고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했어.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하게 아픈 거야. 제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라도 뱃속에 살점이 뜯기고 있으니 아플 수밖에. 아이고 배 아파. 호랑이 죽네. 죽어. 맛있게 고기를 먹던 두 사람의 몸이 기으뚱기으뚱 흔들리기 시작했어. 이보쇼. 호랑이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소? 괜한 걱정 말고 우선은 구워놓은 고기부터 먹고 생각합시다. 두 사람은 배가 부를 때까지 고기를 썰고 긋고 먹어댔어. 아파서 펄펄 뛰던 호랑이는 참다 못해 풀바디를 대굴대굴 굴렀지. 이렇게 야단 법석을 치니 호랑이 뱃속도 잠잠할 리 없겠지?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앞으로 벌러덩 뒤로 벌러덩 정신없이 넘어졌어. 아이고 어지러. 호랑이가 왜 이렇게 날뛰는 게지? 그러게 말이오. 무슨 일이 난 모양이오. 그런데 이를 어째? 등잔이 엎어지면서 뱃속 살점에 화르륵 불이 붙었지 뭐야. 뜨거운 기름과 불길은 호랑이 뱃속을 지글지글 태우기 시작했어. 호랑이는 아픈 배를 움켜잡고 소리쳤지. 뱃속에 뿔덩이가 드러나. 아이고 뜨거. 호랑이 살려.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할딱할딱 가쁜 숨을 삼키더니 벌떡 일어나 고깃길로 냈다 뛰었어. 이리저리 마구 날뛰던 호랑이는 나무에 쿵 부딪히고 바위에 까당하고 박았지. 얼마나 세게 박았던지 나무는 댕강 부러지고 바위는 쪽 하고 두 동강이로 갈라지는 거야. 비틀비틀하던 호랑이는 몇 걸음 못 가 풀썩 꼬꾸라져 버렸단다. 날뛰던 호랑이가 쓰러지자 뱃속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 기름장수와 소금장수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몸을 일으켰지. 휴, 이제야 잠잠해졌네. 다친 데는 없어? 소금장수 양반? 아이고, 이만하게 천만다행이요. 기름장수 양반도 괜찮소? 멀쩡하오. 이제 줄임배도 채웠으니 어서 이곳을 빠져나갑시다. 기름장수가 등잔에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켰지. 그러고는 각자 소금바구니와 기름단지를 챙겨 들고 꼬불꼬불한 뱃속을 걷기 시작했어. 한참을 그렇게 걷고 또 걸었더니 저 만발치에 신락 같은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 저기 좀 보시오. 밖으로 나가는 구멍인가 보.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빛이 나는 곳을 향해 냉큼 뛰어갔어. 그 구멍은 다름 아닌 호랑이의 똥구멍이었지.
소금 장수가 먼저 구멍을 쏙 빠져나왔어. 이보시오, 나 좀 잡아당겨줘. 기름 장수가 구멍에 끼어 낑낑대자 소금 장수가 힘껏 잡아당겼어. 거의 다 빠져나왔어. 기름 장수 양반,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오. 구멍에서 빠져나온 기름 장수는 호랑이 엉덩이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 에휴, 또 잡아먹기 전에 얼른 도망칩시다. 허둥지둥 달아나는 기름 장수를 보며 소금 장수가 껄껄 웃었지. 이미 죽어서 끔찍도 하지 않는다오. 기름 장수는 축 늘어진 호랑이를 손끝으로 쿡쿡 쑤셔보았어. 진짜 죽었네 그려. 우리 이 호랑이를 장터에 가서 팝시다.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호랑이를 긴 나무에 밧줄로 묶고 의기양양하게 마을 장터로 갔어. 세상에, 저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았나 봐. 장터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은 두 장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지.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호랑이 가죽을 팔아 큰 돈을 벌었어. 호랑이 뱃속에서 살아나온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오래오래 사이좋게 잘 살았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참 따뜻하고 포근해요. 이제 따뜻한 3월이 되었으니까 선생님도 여러분과 자주 만나도록 약속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